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매물 잠김 우려, 이번 정부는 다를 것. 우리 국민 주권 정부. 왜 이렇게 저는 주권이란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 쓰니까는 왜 이렇게 낯간지럽죠. 국민 주권 정부에서는 다를 것이다. 매물 잠김 우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기후다.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람들이 양도소득세 중과가 제기되면은 김용 장관이 10일 날 어제 얘기한 거네요. 매물 잠김 현상의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연히 과거 정부의 경험을 근거로 해야죠. 과거의 유사한 상황들과 비교해가지고 추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과거와 유사하게 가는 패턴들을 알고 미래를 대비하는 부분이거든요. 역사의 경험이 똑같이 되풀이될 것이라 긴 호흡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 국민 주권 정부는 다를 것이고 어떻게 다를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 이거는 주장이잖아요. 어떻게 다를 것인데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 장관님도 똑같이 X에 얘기를 한 거예요. 우선 정부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죠. 세죠. 그리고 규제가 맵죠. 이전 정부들은 통화, 금융,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 시장의 안정 정책을 추진한 반면 이재명 정부는 단순 부동산 시장의 안정 관점이 아니라 세수 확보 관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득계층과 지역 간 계층의 이동의 장벽을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의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 중이다. 그렇죠. 이거는 이상적이긴 하죠. 그냥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 지금 이런 소득 격차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은 덜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 근데 인식이 이상적이라고 제도가 시장에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부는 다를 것. 어떻게 다를 건데? 이게 나와야죠. 어떻게 다를 건데? 이렇게 다를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할 건데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금융과 세제와 공급 전면 재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평등 구조를 바꾸겠다. 이거부터 개혁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단어를 쓴 것부터. 불평등 구조를 개혁을 한다라는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불로소득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너희들이 많이 가져가는 것들을 못 가져가게 하고 그리고 좀 적게 가져가는 사람에게 좀 더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불평등 아닌가요? 사실은 많이 가져가는 사람 못 가져가게 하고 못 가져가는 사람들을 많이 가져가게 하겠다. 이게 불평등이죠. 이게 거꾸로. 공평이라는 거를 똑같은 잣대에 놓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의 능력치와 그 사람의 경쟁과 그 사람의 책임과 여러 가지를 보고 평등의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 많다 작다로 그냥 불평등 구조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금융 세제 공급 전면 재설계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예상을 좀 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걸 보면요. 자, 여기 이제 첫 번째가 금융이죠. 금융. 금융의 방향은 지금 정부는 어떻습니까? 정부의 방향입니다. 대출 총량을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가계부채를 GDP 대비해서 80% 수준으로 낮춘 걸 목표로 한다. 뭐 공감은 합니다. 되게 가계부채가 되는 거는 무리가 있지만은 가계부채를 산정하는 게 국제적인 기준들을 되는 것들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80%로 내려간다. 일단은 이거 지금 우리가 GDP 대비해서 조금 높은 편인데 이거는 가계 부채를 이제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대출 받는 걸 어렵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출 연체율 자체가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가계 대출에 대한 연체율은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대기업도 회사 부채가 있잖아요. 요것도 연체율이 낮은 편이에요. 근데 중소기업은 요거보다 조금 높은 편이고 신용대출이 이제 조금 연체율이 높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대출들이 연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가계대출은 안정적입니다. 근데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를 80% 낮추겠다. 낮추는 게 목표로 한다. 그 말은 대출을 받기 어렵게 하는 대출 총량 축소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대출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요것도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면 재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재설계를 해도 규제의 틀입니다. 또 하나는 금융의 방향들을 보면요, 서민 정책 모기지론을 축소를 시켜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너무 많이 사니까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근데 정책 모기지론을 축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생애 최초나 디딤돌 대출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을 조금 적게 가진 사람들이 집을 못 사는 구조가 되었고, 현금 부자들은 집을 살 수 있는 여건들,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조건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청년 사회 약자가 집 사기가 어려운 금융의 방향을 지금도 잡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면 재개발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상황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금융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전세 대출도 지금 규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도 대출을 어렵게 하고 있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달 전 신문이네요. 무주택자라도 고액이라고 하면은 전세는 규제를 조금 할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방향을 가진 거죠. 전세 대출 축소. 지금 대출 총량도 축소하고 방향이, 그다음에 정책 모기지론도 축소를 하고, 전세 대출도 고가 주택이면 축소를 하고, 그 외에 고가 주택 대출 25억이 넘어가면 2억밖에 안 되고, 15억 넘어가면은 4억이고, 6억 이하여야지 LTV가 조정 대상제면 또 40%고, 비규제면 70%고, 그리고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작년에 이제 시행이 되었고, 은행의 기준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은행의 가상금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금융입니다. 지금 금융의 방향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기조가 유지가 될 건데, 요거를 전면 재설계를 하려면은, 재설계가 아니라 저는 이제 체인지를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반대로 하는 거잖아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 반대로 하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전면 재설계한다. 여기에다가 전면인데 모르겠습니다. 뼈대는 놔두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뼈대는 놔두고 이 금융정책에 대해서 뭔가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의 방향은 개편을 한다고 하면은 대출을 조금은 완화시켜주는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처럼 대출이 또 심한 나라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되게 강한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거겠죠. 아니, 그러면은 금융은 그래, 그렇다 쳐, 지금 전면 재설계 안 된다고 쳐. 그럼 공급은 어떤가? 공급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급 129 공급 대책, 우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잘 되고 있을까요? 김윤덕 장관, 국토부 장관이 공급의 속도전을 강조했지만은 용산, 태릉 곳곳이 이제 제동이 걸렸다. 그리고 태릉이나 이런 뭐 과천, 용산 이런 데 삽도 못 떴죠. 뜰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은 뭐 용산도 그렇고 태릉도 그렇고, 태릉을 예를 들면은 태릉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려고 했었고, 이전 정부부터 계속 공급을 내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왜 실패를 했을까? 이걸 안 보고 그냥 땅 있는 데만 싹 다 그냥 하려고 하는 거예요. 129 대책도 그랬거든요. 지금 사실은 이 태릉도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면은 북부간선도로가 지금 굉장히 만성 정체공원입니다. 거기가 이제 조금 지하화되고 괜찮아진다고 하지만은 여기에서 세대수가 증가해버리면은 교통이 마비될 거라는 그 주변의 사람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환경 문제가 있어요. 태릉 CC가 그린벨트거든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리고 나무도 되게 많고 도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멸종위기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대하는 환경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태릉하고 강릉하고의 훼손 문제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문화유산이잖아요. 태릉하고 강릉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인접지역이라서 대규모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랑 군체육시설 유치의 입장과 그다음 노원구 주민의 찬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것이거든요. 과천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예전에 그 보셨습니까? 과천에 분홍 리본 달아가지고, 과천에 가면은 분홍 리본 달아가지고 주변에 싹 나무 위에 다 둘러놓은 거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보셨으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되게 힘든 거예요. 그냥 빈 땅인 것 같지만은 빈 땅이 아닌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아서 예전 정부에서 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거를 129 공급 대책에 이것들이 땅이 있다고 넣은들 이게 쉽게 될까요? 공급의 방향 전면 재개편을 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말했던 전면 재개편을 공급을 하지 않으면은 이것도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9 공급 대책이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지금 요런데 지금 요렇게 계획을 했잖아요. 뭐 요렇게 계획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급이 방향이 LH나 뭐 주택 관련 공기업이 운영이 잘 되고 있냐? 지금 현재 7개월째 LH 사장이 공백입니다. 계속 공모를 하는데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갈까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LH 사장 되면은 욕 바가지로 먹겠거든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시행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택지 조성을 하고 예전에서 민간에서 하던 것들 건설까지도 LH 사장이 책임하에 총괄하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우리 중대재해법 보면은 책임론이 있잖아요. LH 사장이 만약에 있는데 요 LH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뭘 했다. 사고가 났다. 그러면 또 바로 잘리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아무튼 공기업이 운영이 잘 되고 있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LH가 지금 주체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냐? 사장도 안 뽑혔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에 있는 HUG 사장도 반년 넘게 공석입니다. 이달 말 임명될 듯 이게 1월 19일인데 지금 임명된지 모르겠습니다. 요건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LH는 아직 안개 속. 무섭잖아요. 저라도 LH 사장 안 할 것 같아요. 예, 공급 방향이 이상하게 잡힐 건데 욕먹을 게 뻔한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공급을 전면 재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재설계가 될지 지금 상황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니즈를 충족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방향이. 지금 이제 앞으로의 방향이 이런 거잖아요. 도심의 공실 상가, 오피스텔 주택으로 전환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공급한다. 사람들이 요거를 주택으로 공급하는 게 원하는 걸까요? 이 니즈일까요? 아니거든요. 요거 오피스텔하고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해도 요게 주택처럼 보이지만 주택보다 불편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세대수나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들이 주택을 못 따라가거든요. 아무튼 이거를 신혼부부에 공급한다고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공급의 방향을. 그리고 공적 주택 확대, 공공임대 2004년 10% 올린대요. 공급 방향이 맞나요? 그리고 전가구, 임대주택 전가구 남양 배치, 임대주택 옵션 확대.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늘 얘기를 드렸지만요. 공급은요. 기존의 공급이 있고 신규 공급이 있잖아요. 신규 공급은 이미 늦었어요. 안 나옵니다 이제. 당분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려는 속도도 늦을 거예요. 왜냐면은 민간의 사업성이 안 좋은 구조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사업성이 안 좋아요. 속도 늦을 거예요. 그래서 신규가 나와야지 안정이 돼요. 우리가 2018년 9월 달부터 2019년 한 6월 달까지 조금 안정됐는데 이때도 규제도 있었지만 공급이 있었어요. 그리고 노태우 때 200만 호 건설 1990년대 요때도 공급이 있었어요. 되게 크게 안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신규는 속도가 늦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민간이 사실은 이 공급 물량을 많이 내잖아요. 근데 요거의 사업성을 정부에서 많이 틀어막았거든요. 이 사업성이 어떻게 막히냐? 거래를 안 되게 하니까 분양이 어렵잖아요. 특히 이제 지방이나 이런 데 양극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신규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공급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기존 주택 세금을 과도하게 하지 않고 대출을 활성화하고 실거주 요건을 없애버리면요 거래가 됩니다. 세금도 지금 취득세가 12.4%까지 나오잖아요. 요것도 없애야지 지방이 활성화됩니다. 대출을 해야지 첫 스타트하는 사람이 집을 사는 사람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거주 요건, 임차 시장에 대한 선택권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임차가 또 안정이 되죠. 기존 공급을 활성화시키면은 신규는 이미 늦었어요. 3년, 4년 뒤에 나올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주택을 활성화하겠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는 변칙적으로 오피스텔 주택 하겠다. 임대주택 늘리겠다. 민간에서 임대주택 90% 담당하고 있는데 요거 다 실거주로 막아버리면은 어떻게 감당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요걸로 10% 올린다고 확대될까요? 그리고 그 질을 올린다고 하면 이게 사업성이 또 나올까요? 다 이상적입니다. 이상적. 그래서 지금 공급의 방향도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제의 방향 여기서 말하는 거는 보면은 지금 세제에 대한 부분도 전면 재설계하겠다. 지금 전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국토부 장관이 이번 정부는 다를 건데 어떻게 다를 거냐? 금융 세제 공급 전면 재설계해서 불평등 구조를 바꾸겠다 했는데 지금 금융 방향 보니까는
불평등 해소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급 방향 보니까 이것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세금의 방향은 어떠냐? 세제로 매물 출현을 협박하고 있잖아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비거주 1주택 거래 예외 검토하는 거,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과도하니까는 요것도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특혜 수준으로 양도세를 배제를 받았는데 이번에 자동 말소가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가 배제가 계속될 수 있어요. 근데 요거 없애겠다 하면은 어떡하겠어요? 세입자를 끼고 있던 물량들이 이제 나오겠죠. 요거 매물 출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매물을 출현시키기 위해서 세제로 협박하고 있어요. 비거주 1주택 거래 예외 검토하겠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다주택자는 갭 투자를 허용을 했는데 5월 9일까지 했죠. 근데 1주택자는 그런 게 없었다. 요거는 연장을 하겠다. 그래서 전세가 끝날 때까지 전세가 만기되면은 팔 수 있도록 그 전에는 무주택 매수자가 그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를 하는 것들 허락해 주겠다. 뭐 그러면 한 1, 2년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 그렇게 하면서 요거를 출회시키는데 요것도 매물을 출현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유예를 두는 거잖아요. 아까 말했던 유예 기간을 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거 안 해? 안 하면은 너 세금 중과. 무섭지? 그러니까 이 유예 기간 동안에 나 잘 따라와. 내가 세제를 많이 매길 수 있는데 너는 특별히 그 기간에 비거주 주택이지만은 내 말 잘 따라줬으니까 세금에서 조금 면제를 해줄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구윤철 주택등록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재검토 이게 그 말이에요. 임대사업자의 똑같은 말이죠. 5월 9일에 매물 잠김을 막는다. 그러니까는 5월 9일 날 이제 다주택자 매물 끝났어요. 이제 그 이유가 되면은 뭐가 나와야 되냐? 임대사업자 매물 또 유예기간 둬서 나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나와야 되냐? 이제 비거주 1주택자 매물 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매물 잠김을 이 강제적으로 세금으로 협박해가지고 계속 나오게 하는 거예요. 너무 안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매입 임대 주택도 정조준. 매입 임대 주택이 어떤 용도입니까? 매입 임대 아파트라는 게 LH 아니면 SH, GH 지방공사죠. 그런 데서 도시 내의 기존 주택이나 신축지들 직접 사들이는 거. 그래서 그 사들여 가지고 무주택 취약계층, 뭐 청년 아니면 청소년, 신혼부부, 저소득에게 시세보다 조금 싸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 주택을 이제 이렇게 넘기거나 할 때 여기에도 주택이 있으면은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들을 또 포함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제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매물 지금 현재는 출회 방향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한마디로 요걸 조금 더 야무지게 나쁘게 얘기하면요. 협박하고 있다. 협박을 통한 공급 유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처음엔 다주택자, 이제 임대사업자, 비거주자 1주택자, 그리고 또 어떤 걸로 계속 이렇게 출회를 시키고 있다.